슬픔은 방지, 슬픔은 방지턱이 없다였습니다. 출판사에서 너무 관념적이라고 제가 2부 제목으로 엮었던 눈꺼풀 사이로 빠져나가는 저녁처럼을 시집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고요. 제 시가 조금 어렵다면 신춘을 준비했던 시라서 그런 거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시의 아버지 이야기가 많은 것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평생 찔란말을 지게에 짊어진 자전거도 못하는 아버지가 차 타는 것을 엄청 좋아했던 할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 곁에 손주가 은빛 스포츠카를 넣어드렸어요.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달리시라고. 우리 집에도 타고 오시라고요. 아, 제 시는 누군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왜 서영 생각은 다 슬픈지 모르겠다고. 제 시는 슬픈 DNA와 마주한 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눈물 포인트 아버지가 나왔네요. 아, 제가 안 울어야 되는데 오늘 또 우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시집 소개 잘 들었고요. 선생님의 시에 아버님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더 슬펐는지 선생님 말씀 듣고 더 알게 됐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낭독회는 앞서 소개받으신 장서영 선생님의 이 시집과 저희들이 그동안 배운 나에게 낭독에서 한 챕터씩 같이 저희 콜라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저희 반에서 수줍음이 제일 많으신데 그 뒤엔 다른 애교도 많고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신 우리 장서영 선생님의 오프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쿵. 아버지가 이사를 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캐다 심은 너도 샤프란이 목을 내리고 엄마와 흔들 그네를 타는 아버지의 눈은 온통 분홍이 날린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담배와 커피가 은빛 스포츠카가 엑셀을 밟는다. 납작한 유리의 방. 아버지 얼굴을 하염없이 닦던 날 열어놓은 중정으로 새가 떨어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물이 귓가를 타고 흘러내리듯 유리를 두드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쿵 소리를 냈다. 발목을 자르고 소리를 지우고 기어가 새에게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숨이 손바닥에서 뜨거워졌다. 얇은 숨이 가르랑거리고 바스락거리던 새가 손우물을 벗어나 높이 날아갔다.
나에게 낭독, 쉼이 있는 낭독.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재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흥얼거리다 보면 코 주위에 잔잔한 진동이 느껴지고 입술에 파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면 코가 건강해진다.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기도 한단다. 작은 진동만으로도 감각이 깨어난다고 볼 수 있다. 집중해서 낭독을 할 때면 향기가 체감되기도 한다. 새콤한 레몬을 표현한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고 향이 느껴진다. 또 벌레를 표현한 글을 읽으면 스멀스멀한 느낌이 들며 몸속이 근질거리기도 한다. 글의 내용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낭독을 해도 별 감흥이 없고 감각도 둔탁하게 느껴진다.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듯 낭독을 할 때도 휴식이 필요하다. 안식할 때 모든 감각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새롭게 깨어난다. 악기가 빈 공간을 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 우리 몸과 마음도 여백이 있어야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사이 쉬면서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다.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금식을 해보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3일 금식을 하는 동안 신기한 체험을 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각도 세밀하게 살아났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던 사소한 거짓말도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에 품었던 안 좋은 생각들도 깨달아졌다. 안을 비우는 동안 마음의 감각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다. 금식 후 식사를 하니 미각도 더 예민해졌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섬세하게 살아났다. 그동안 얼마나 뇌어가 자극적인 맛에 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쉬고 비워내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그래서 전해지는 향과 맛도 더 향긋하고 생생하게 다가왔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금식을 하고 낭독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낭독이 예전 같지 않고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다. 낭독하는 재미에 탄력이 붙었다면 계속해서 즐기면 된다. 만약 텍스트를 읽어도 별 감흥이 없고 그저 글자들의 덩어리라고 생각된다면 책장을 덮어도 좋다. 쉬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다. 텍스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그때 다시 책을 읽으면 된다. 억지로 무리해서 하지 말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담이 찾아올 수가 있다. 소리내는 일이 직업인지라 오랫동안 낭독을 하며 살아왔다. 일상에서 생긴 상처나 스트레스를 글을 읽으며 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강좌와 모임에서 그 유익을 알렸다. 실제로 소리 내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낭독을 하길 바라고 소리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이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휴식이 있는 낭독이었으면 한다. 한두 번 낭독을 한다고 해서 내면이 회복되거나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읽으며 진지하게 텍스트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휴식을 가지며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지치면 쉬어가면 된다. 나 역시 글을 읽다가 글맛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한다. 한숨 잠을 청하기도 한다. 그래야 노래인 낭독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TV를 보며 쉬다가 퇴근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일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책을 꺼내 들고 나직히 소리를 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낭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낭독하실 정명숙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정명숙 선생님은요, 단아하시고 촘촘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시며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아는 자주적인 분이신 듯 합니다. 어여쁜 정명숙 선생님, 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낭독은 충만한 체험입니다. 제가 처음 낭독을 만났을 때 저에게 치유였다면 3개월 기초 과정을 마치면서 저는 낭독을 통해 내면의 충만한 체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체험으로 인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 여유와 사랑,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과 또 타인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는 제가 가고자 하는 저의 노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저의 삶이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저의 낭독에 또 어떤 의미 있는 문장들로 저를 데려갈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낭독은 장서영 시인님의 그리운 모든 것은 바닥에 눕는다와 나에게 낭독 중 걷고 읽고 웃고입니다. 먼저 시를 낭독할 건데요. 이 시는 잠깐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장서영 시인이 근무하는 문학관 연못에 철갑상어를 키우셨대요. 한 10여 마리 정도 키우셨는데 각각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정을 붙이며 쭉 키우다가 어느 날 자꾸 철갑상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문학관 옆에 호수가 있었는데 겨울날 그 꽝꽝 언 호수 물을 깨고 나머지 남은 3마리를 놓아주셨대요.
그때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그리운 모든 것은 바닥에 눕는다. 바이칼의 푸른 눈을 가진 그녀와 기차를 탔다. 차가운 숨결이 공중에 바스락거렸다. 시베리아 어느 골목부터 달려왔는지 묻지 않았다. 네 이름을 외우느라 종일 등고선이 되기도 했는데 언젠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린내는 질색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한다. 그 말이 두고두고 너를 찔러 가라앉혔던가. 자작나무 울음이 바이칼의 깊이를 재는 동안 나는 줄담배만 피웠다. 다시는 헤엄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체온을 덜어 바위에 숨을 보탰지만 작은 파이프에서 뿜어내는 숨이 버거워 무릎을 걷고 숨을 참았다. 너의 본능은 쉼없이 벽을 오르는 일. 1억 1만 년 동안 바닥을 쓸어도 연못에는 알이 슬고 우리의 상처는 1억 년 전 무늬처럼 다시 알을 품어 종소리에 주름을 새겼다. 네가 물 위에 떠올라 입술을 내밀 때 마지막 숨이었다는 것을 모른 척하면서 그때마다 그리운 모든 것들이 숨이 없어서 혀가 말린 줄도 모르는 네 울음처럼 까맣게 뒤집혀 등 뒤로 밀려났다. 자작나무 아래 바이칼 그녀가 잠들기 시작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걷고, 읽고, 웃고. 부산교육청 강좌 때 일이다. 100여 명의 참가자가 넓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낭독을 전하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0분. 그때 선택했던 것이 걸으며 낭독하기다. 짧은 시간에 모든 분들께 낭독의 맛을 알려드리기에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다. 모두 일어서서 둥글게 원을 만들고 강의실을 천천히 걸어보라고 권했다. 그리고 다 같이 걷는 상태에서 소리를 뱉고 문장을 읽는 수업을 진행했다. 수년간 낭독 수업을 하다 보면 참가자가 잘 받아들이는지 얼만큼 이해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탄력이 붙는 것이 보였다. 걷다 보면 긴장감이 해소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걸으며 소리를 뱉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리듬을 찾고 호흡도 여유를 갖는다. 걸으며 낭독하기는 몸이 기억하는 낭독 연습의 일환이다. 걸으며 낭독을 하면 내가 읽는 글에 따라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 어떨 땐 잠시 멈춰서서 글의 내용을 되새겨 보기도 한다. 움직이는 몸의 소리와 조응하며 서로 호흡을 맞춰간다. 소리에 리듬이 생기고 강약과 고저가 생긴다. 줄줄줄
국어책 읽듯이 낭독하던 사람도 한결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게 된다.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경직되었던 몸에 리듬이 배어들면 살짝 긴장했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앞으로만 치달렸던 낭독에도 잠시 침묵이 찾아든다. 그러면 침묵하는 행간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걸으며 낭독하는 것은 쉽다. 내 방에서, 긴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책을 들고 가볍게 한 걸음 디뎌보자.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떼어보자. 내딛는 첫걸음에 맞춰 단어의 첫마디를 강하게 뱉어보기도 하고, 보폭에 맞춰 문장을 느리게, 빠르게 읽어보기도 하자. 또박또박 꼼꼼히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걷는 속도에 맞춰 글을 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힘들면 잠시 앉아서 낭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으며 낭독했던 리듬감과 호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내 몸이 감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걸으며 낭독을 해도 좋다. 좋아하는 시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면 물기가 묻어나는 연초록 나뭇잎을 한번, 높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며 웃음 섞어 소리를 꺼내봐도 좋겠다. 낭독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 익숙한 풀내음마저도 사뭇 새롭게 다가온다. 나의 오감이 깨어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더욱 생동감 있게 들린다. 미세먼지 거친 식목일. 반려견과 함께 멀리 산책을 나섰다가 입가에 웃음이 걸렸다. 우리 집 흑돌이는 늘 목줄이 팽팽하도록 다리를 제게 놀리는데 그 바람에 펄럭대는 귀가 꼭 나비 같아서 나비야 나비야 하는 동요가 절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내 노랫소리에는 들뜬 나의 기분도 실린다. 가락이 머리 위를 맴돌다가 다시 내 귀에 스민다. 이번엔 목줄을 잡지 않은 팔도 신나게 흔들어 본다. 긴 그림자가 우줄대니 앞서가던 흑돌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 걷다 말고 나를 갸우뚱 돌아다 본다. 북실북실한 털 사이에 호선을 그리는 붉은 입과 단질대는 코가 보인다. 흑돌아 흑돌아 이리 날아오너라. 나는 나비 대신 반려견 이름을 넣어 가사를 읊는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듯 그날의 모든 풍경과 향과 소리가 잊지 못할 아름다운 한 장으로 마음에 남아있다. 걸으며 낭독하기는 조금은 가볍게 부담 없이 낭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꺼내들기가 쑥스럽다면 스마트폰에서 글을 찾아도 좋고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을 암송해도 된다. 오감이 깨어나는 낭독놀이가 일상에 가까이 있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낭독을 이어주실 선생님은요. 세련된 아날로그 음성을 갖고 계신 고경희 선생님이십니다. 세련된 아날로그 음성, 여러분도 너무 궁금하시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죠. 고경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입니다. 나에게 낭독이란 부끄러운 내 마음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 나의 듬의 친구, 내 마음속 악기, 세상과의 소통,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에게 낭독에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과 장서영 시인님의 그 속은 어땠을까? 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아악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며 산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간다. TV, 핸드폰, 게임, 음악. 오히려 남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가깝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 생경한 것도 당연하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능청스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내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낭독 강좌의 수강생들은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삶의 궤적이 있다. 억양이 거센 경상도 사투리를 유독 부끄러워하던 학생이 기억난다. 즐거운 어막이라는 구절을 읽으며 붉어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던 표정이 생생하다. 시간을 갖고 낭독을 하며 천천히 귀를 열고 나의 목소리를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열며 그분은 마침내 목소리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투리마저 당당하게 구사하셨다. 같은 문장이어도 표준어와 사투리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경상도에 오신 하느님은 이래 말씀하시는 거라 예 라며 김동인의 장편을 낭독하던 억양이 얼마나 귀하고 정답게 들리던지
평소엔 말이 거의 없고 꼭 필요할 때에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학생도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조차도 처음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였던 분이다. 어릴 때에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탓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시던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하구나 라며 소회를 밝히셨다. 더듬더듬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나의 기분을 그 위에 얹어도 보고 그러다가 결국 자꾸 느리지만 온전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기간이 길수록 내 소리를 되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쇳대가 퍼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속은 어땠을까? 장서영. 도단한 힘줄이 뒤틀렸다. 오래전 들숨이 가까스로 숨을 내쉬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내장을 잡아 뽑아낼 때의 기분을 알 것 같았다. 내가 한 마리 오징어라고 상상해 보는 일은 어느 바다에 뼈를 묻고 눈을 부릅뜨는 일이 아니라 발톱 뽑힌 빨판의 흡착을 견디는 일, 칼을 치켜드는 일이 상상력의 일부라면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 것이다. 눈꺼풀 사이로 빠져나가는 저녁처럼 물컹대는 것들의 눈을 파버릴 것이다. 먹물 같은 밤을 기다리는 동안 온몸을 던져 살아낸 얼굴에 먹물이 번지고 시집 와서 오징어를 처음 봤다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을 잘근잘근 씹으며 바다가 끓는다. 바다는 속살에 묻은 잔뼈를 드러내 버릴 것처럼 밀리고 밀린다. 차마 감을 수 없는 눈, 어머니의 바다가 뼈 없는 공중을 짚고 일어선다. 보이지 않는 힘줄이 뒤틀린다. 저렇게 몸부림으로 지키고 싶은 삶이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다음으로 낭독하실 선생님은 발랄한 목소리, 톡톡 튀는 그녀, 허한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는 허안나입니다.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취미를 만들고 있는 취미 부자이기도 한데요. 나에게 낭독은 새로운 저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소리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즐겁고 높은 음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때로 사람들이 저한테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 같다. 약간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게 약간 나를 꾸며내면서 저에게 다른 목소리를 조금 씌워놨었는데, 나에게 낭독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거 선생님 목소리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제 목소리 찾는데 도움을 주시면서 좀 나다운 목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낭독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약간 꾸며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래도 조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 희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지지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제가 좀 떨리네요. 목소리가 막 흔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떨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낭독은, 어, 1309호에는 코끼리가 산다라는 시와 나에게 낭독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 바라보기입니다. 시 낭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09호에는 코끼리가 산다. 또 이사를 했다. 허기만큼 녹슨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그가 다닥다닥한 골목을 내려다보며 오랑우탄처럼 호기를 부린다. 그림자가 자라는 벽, 울음을 껴입은 곰팡이 숨소리가 모서리마다 독촉고지서의 경고무처럼 나풀거린다. 머리카락이 감긴 세면대에 차오른 물이 마지막 유언처럼 욕실 바닥으로 빠져나간다. 높은 집에서 목이 늘어난 티셔츠처럼 청춘의 밤과 낮이 헐렁이는 여자는 눈 감고 싶어도 도무지 감기지 않는 눈빛으로 털을 세운다. 반쯤 덜어낸 신장에 새살이 돋고 낡은 창문으로 고추 하나 노을보다 발그레한 노을만이 글썽거린다. 둥글게 파우더를 두드리지만 가릴 수 없는 서글픈 결로 다시 사바나 기후 개학 기간 만료일 땅에 유배된 별을 주워 담는다. 도넛 같은 봄볕이 튀겨지면 오랜 이사를 떠나야 한다. 그 쪽으로. 시 그냥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이제 나에게 낭독에 저에게 배정되어 있는 페이지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낭독, 텍스트 바라보기.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텍스트를 깊이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 글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낭독을 해보세요. 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 글을 본인의 가슴에 느끼고 다시 목소리로 표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렵고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텍스트 바라보기는 어렵지 않다. 간단한 것부터 연습해보자. 짧은 단어를 읽고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을 떠올려보자. 깨끗하다는 형용사를 읽으면 깨끗한 것을 상상하면 된다. 너무 투명해서 유리가 아예 없을 것만 같은 환한 유리창을 떠올릴 수도 있다. 메이크업을 지우고 폼 클렌징을 하고 화장솜으로 피부 정리를 하고 화장수를 바른 후
얼굴에서 느껴지는 산뜻한 느낌을 떠올려도 괜찮다. 따뜻하다는 형용사의 느낌은 어떨까? 한겨울, 손난로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온기일까? 아니면 나른한 오후, 햇살이 창밖에서 비칠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따스함일까? 차갑다는 단어도 생각해보자. 손을 유리창에 갖다 댔을 때 느껴지는 서늘함이 떠오를 수도 있고, 냉동실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느껴지는 아찔한 차가움이 떠오를 수도 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상상하는 바가 다 다르다. 단어를 읽고 떠올리는 느낌도 제각각일 것이다. 본인이 떠올린 감각, 감정, 느낌을 글에 불어넣어 텍스트를 읽으면 자기만의 낭독이 된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성도 있지만 글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감정도 있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텍스트에 그대로 표출된 글이 있는가 하면 글 이면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글은 숨은 뜻을 깨달았을 때 감동이 온다. 어설프고 서툰 문장이지만 저자의 진솔한 마음이 느껴져서 읽으면 뭉클하는 글이 있다. 뒤늦게 글을 배운 할머니가 꾸밈 없고 솔직한 언어로 지나온 삶을 고백하는 글이 그렇다.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버지가 무덤덤한 어조로 결혼한 딸의 안부를 묻는 편지글은 어떨까? 사랑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것이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앞날을 고민하는 청년의 일기를 읽으면 그가 고뇌했던 마음이 전해진다. 이처럼 글에는 다양한 정서와 감정이 녹아있다. 텍스트 바라보기는 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글에 깔린 정서와 감정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한다. 글을 쓴 이 사람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글이 전하는 정서도 내면에 담아야 한다. 때론 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저자와 나 사이에 감정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글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은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훌륭한 낭독이 된다. 어설픈 발음이라도 낭독자의 감성이 묻어나올 때 듣는 사람은 귀를 기울인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품어져 나오는 정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어일으킨다. 텍스트를 바라보지 않고서 낭독에 내 감정을 싣거나 감성을 더하기란 어렵다. 흉내는 낼 수 있다. 좋아하는 배우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의 어조를 따라 하며 읽을 수 있다. 실제로 낭독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 감성이나 해석 없이 다른 사람의 톤과 어조만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해는 된다. 아마 좀 더 멋있고 괜찮은 목소리로 낭독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낭독은 오래가지 못한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낭독을 하는 본인도 쉽게 지치고 재미를 못 느낀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낭독과 멀어진다. 기계에 텍스트를 입히면 소리내어 글을 읽는다. 앵무새도 말을 가르치면 흉내내어 말을 한다. 하지만 기계에게도 앵무새에게도 낭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따라읽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계나 앵무새가 내는 소리에는 감성과 정서가 담겨져 있지 않다. 만약 우리의 낭독도 그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면 앵무새 소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기술이나 요령만으로는 낭독이 주는 재미와 깊이를 알 수 없다. 내 목소리로 자신만의 소리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다. 낭독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누렸다. 텍스트를 바라보고 글이 내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하면 조금 쉽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정서와 감정이 느껴지는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낀 그것을 자기 목소리에 실어 밖으로 꺼내면 된다. 제 낭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제 다음 순서 선생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목소리로 왠지 모르게 집중하게 만드는 매력을 갖고 계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 김yi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은입니다. 저는 지금, 어, 미국 그 남부 텍사스 휴스턴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반대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이 참 잘 되어서 오늘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낭독이란 호흡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날숨과 들숨의 미묘한 떨림이 목소리가 되고 그 목소리가 파장을 일으켜 나의 혼과 영혼을 전달하는 공감의 언어들을 말이 아닌 낭독으로 흩어져 버린 많은 말들 속에서 의미를 되찾고 듣는 것과 일치된 호흡이야말로 진정한 경청과 공감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유은의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자주 듣는 고민이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매력 있는 언변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면이다.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어가지 못해 진땀만 빼고 있거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엎지른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오해를 산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주목을 받으면 심장이 턱 내려앉으며 떨리기 시작하는 사람조차도 허물없이 불러낼 수 있는 친구 앞에서는 철진한 이야기를 마치 오늘 일처럼 술술 풀어낸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며 예의를 차리는 자리가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이와 장시간 함께해야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진다. 서로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시계만 재촉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공백을 못 견뎌 이 말 저 말 한껏 쏟아내고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젠 입 좀 닫고 살아야겠다며 후회하기도 한다. 말은 모자라도 넘쳐도 스스로 부끄럽다. 좋아하는 것은 잘하게 된다. 말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자리라면 다시 말해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을 알아가는 것이 기껍다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 없이 대화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에 조언을 하는 나로서도 사실 정확한 답은 없다. 직업 덕에 달변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나는 정작 말을 유창하게 쏟아내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낯선 대화에 잘 몰입해서 후막 나지 않게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레 들어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루한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걸 알아서 입꼬리를 당기고 웃고 리액션도 해보지만 텅 빈 눈빛은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낭독으로 훈련된 사람은 쉽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이 진부하고 흔한 서사일지라도 기승전결 중 어디쯤에 있을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며 듣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치 암전된 상태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대사를 시작하는 배우에게만 핀 조명이 떨어지는 것처럼 귀가 열린 채로 화자에게 자연스레 집중이 된다. 낭독은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을 때여야만 진실된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 말을 길게 이어나가지 않아도 좋다. 말주변이 없어 단어가 부족하더라도 글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언어를 이긴 눈빛이, 몸짓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산포 가는 길 백화의 마지막 대사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담담한 여백에서 백화의 마음이 성큼 다가온다. 그녀의 눈은 웃었을까, 울었을까. 낭독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감정을 잠시 맞대어 본다. 공감의 언어로 호응하며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들의 말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대화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고 사랑이 되고 울림이 된다. 네. 또 한편에 제가 사랑하게 된 우리 장서영 선생님의 골목 사용 설명서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20대의 저의 모습을 만나기도 했고, 또 지금의 저의 모습도 이 휴스턴에서 느껴보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다들 자신의 20대의 감성들, 또 첫사랑의 추억들, 또 첫 키스의 달콤함들을 떠올리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 시대, 그 골목길로 그 오렌지빛이 황홀했던 그 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골목 사용 설명서. 비가 골목으로 접혀 내리고 금이 간 유리창에 푸릇한 나뭇잎이 달라붙었다. 골목에 지나난 기억이 입속으로 발소리를 내며 넘어간다. 가로등 아래 비에 흠뻑 젖은 그가 흐물흐물 흘러내리고 꺼져가는 아이의 울음이 간헐적으로 커졌다, 작아진다. 골목은 오래전부터 누워있고 빗방울은 가늘어지고 그녀는 어둠을 향해 그루밍을 시작한다. 등나무 아래 빗방울이 허벅지를 주무르자 울대 안으로 미끄러지는 완벽한 몰락 퀴감은 발가락에 힘줄이 돋는다. 골목이 갸르릉거리고 블라우스 사이로 부푸는 혀의 리듬은 싱싱하다. 그는 오른쪽 무게를 지우고 그녀는 왼쪽 무게를 비운다. 날 것 같은 비릿한 입술이 타오르고 눈 감아도 환한 지문을 새긴다.
모서리끼리 등을 맞대고 골목으로 들어간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팔짱을 낀다. 네, 저의 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소개할 분은 지금 신혼의 무릉도원 첫 키스를 지났을 거고 또 저희 금요기초반의 홍일점 아주 훈남 멋진 남자 성훈모 선생님이십니다. 훈남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 기대해 주세요. 성훈모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훈모입니다. 아,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운 얻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낭독은 많이 서툰 나에게 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번아웃의 또 다른 형태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서툴지만 끊임없이 두드려 보려고 해요. 이 신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요,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그럼 나에게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서툰 나에게.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는 머리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러면 나는 모로 방향을 틀어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서 엄마에게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씨앗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토끼랑 사슴이랑 뛰어노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꿈나라에 빠져들었다. 신기하게도 엄마의 동화를 듣고 있노라면 속상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때의 꼬맹이에게 엄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였다. 닿을 듯 말 듯 얼굴을 간지리던 엄마의 옷자락과 포근하게 들려오던 목소리가 지금도 그려지는 듯하다. 어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따뜻하게 나를 보듬어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 난 누구에게 안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매만져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그립지만 이제는 들을 수 없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일매일 작은 위로가 필요할지 모른다.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날도 있고 시들시들 지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상황도 여의치 않아 혼자 시무룩해하기도 하고 늦은 밤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울적하게 앉아있기도 한다.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또 막상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꺼내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위로를 받아도 마음은 빈 것만 같다. 나는 마음이 지칠 때면 소리를 내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를 펼치기도 하고 짤막한 동화책을 꺼내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의 심정을 뱉어보기도 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소리가 스며든다. 거칠고 메말랐던 마음바닥에 소리가 빗물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굳었던 마음밭이 물기를 머금는다.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면 소리가 차오르고 어느덧 마음밭에는 샘이 보인다. 고냈던 마음은 힘을 얻고 활기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낭독이 주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잠들기 전에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떨까? 잠자리에 누워 책을 꺼내 들고 나직히 뱉어보면 된다. 팔이 아프면 옆으로 누워서 읽어도 좋다. 평소 읽고 싶던 책도 좋고 자기가 쓴 글이어도 괜찮다. 글을 읽으며 잠에 빠졌다가 다음날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자. 나는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내 잠자리에 내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간 것만 같았다. 어떤 특별한 훈련이 이런 체험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낭독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이제할 곳 없어 외로울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입술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 첫 번째 낭독을 마쳤고요. 제가 다음으로 낭독할 시는 장서영 선생님의 벚꽃 크레파스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나간 옛 인연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우리들은 자그마한 계기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이 어, 그리운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작은 문자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벚꽃 크레파스 낭독해 보겠습니다. 벚꽃 크레파스. 집 앞이라는 문자가 붉게 물들자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플라타너스 그늘과 그네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을까? 계단을 내려오면서 지나간 숫자를 헤아렸다. 토란잎과 방죽길이 현기증 나게 지나갔다. 내 서랍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낙타 발톱 같은 언덕으로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어색한 시간을 삼키고 호수로 갔다. 목으로 넘어간 숨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리만큼 걸었다. 마주보는 게 어색해 나란히 앉았다. 메아리를 먹어 지은 호수가 출렁거리고 호수로 꺼져 들어가는 저녁물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잊은 적 없다는 말은 참으로 슬픈 언어였다. 부르튼 꽃이 자늑자늑 울대에 우겨넣는 울음의 깊이처럼 밤을 하얗게 켜놓은 벚꽃 행렬들. 할 말을 만지작거리며 우리는 사오를 다시 고백해야 했다.
제가 준비한 두 편의 시는 다 낭독을 마쳤고요.